뭐라고요? 아이패드 새로 샀다고요? 그럼 아주 잘 오셨습니다. 선택이 어려울수록 심플하게. 네, 반갑습니다. 심플입니다. 신학기 시즌을 맞아서 요즘 아이패드 구입하시는 분들 정말로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 아이패드 처음 샀는데, 혹은 아이패드 정말로 오랜만에 구입을 했는데, 야, 이게 뭐가 되게 많이 바뀌었다. 특히 아이패드OS 26 때문에 조금은 낯설다라는 느낌 받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뭔가 가깝기도 한데 먼 것도 같은 이 아이패드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사용했을 때 사용감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새 아이패드 샀다면 무조건 해야 하는 아이폰 설정 10가지 딱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엄청난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 꼭꼭 참여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새로 구입한 이 아이패드, 아이폰처럼 쓰지 말고 우리 아이패드 한번 제대로 아이패드답게 써봅시다. 10가지 빠르게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는 그냥 꾸미는 겁니다. 홈하면 이제는 생각보다 자유롭게 꾸밀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세팅을 해왔는데, 저는 작업할 때 좀 많이 쓰는 어플들을 좌측에 좀 배치를 했고요. 또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처럼 컨텐츠 감상할 때 쓰는 어플들을 홈하면 우측에 배치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옛날 같은 경우 이 앱 위치를 좀 자유롭게 커스텀을 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다릅니다. 화면을 꾹 눌러주시면 이렇게 아이콘이 흔들리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때 자연스럽게 원하는 위치로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게 됐어요. 옛날에는 이게 안 돼서 진짜로 짜증나는데 그나마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 이제 아이패드 앱을 그리드 어디서든 놓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예전처럼 딱딱 끼워 맞추기처럼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저처럼 뭐 한쪽은 작업용, 또 위에는 뭐 위젯, 우측은 컨텐츠 감상용 이렇게 나눠 보는 것도 깔끔하게 아이패드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왕 아이패드 구입하신 걸 이쁘게 정리해서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입니다. 바로 위젯인데요. 화면 보시는 것처럼 저도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 위젯들을 꺼내놨는데, 매일매일 보는 날씨라든가 메모장, 그리고 제품의 배터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해놨습니다. 위젯 설정하는 방법은요, 동일하게 화면을 꾹 눌러주시고 편집, 위젯 추가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다양한 위젯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것을 터치해 주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디자인들이 있죠. 여러 가지 크기도 있고, 원하는 것을 찾아주신 후에 위젯 추가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홈 화면에 추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아이패드 홈 화면의 꽃이 바로 위젯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주 사용하는 위젯들, 이왕이면 아이패드니까 좀 큼직큼직하게 화면에 띄워놓고 사용하신다면 정말로 편리하게 아이패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캘린더, 날씨, 메모, 배터리 잔량 체크, 이 정도 위젯은 필수적으로 띄워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위젯도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아무데나 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위젯과 또 많이 쓰는 앱들로 홈화면 이쁘게 꾸며보시면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홈화면 꾸미기 여기서 끝나면 너무 아쉽잖아요. 아이패드OS 26에서 가장 핫했던 기능이 바로 테마입니다. 물론 갤럭시처럼 엄청난 자유도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드디어 애플에도 테마라는 것이 생겼는데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홈화면을 이렇게 꾹 눌러주시고요. 편집, 사용자화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본, 다크, 투명, 틴트 이렇게 4가지 테마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본은 이렇게 기본 세팅이고요. 다크는 인터넷 다크 모드처럼 이 어플의 아이콘 빼고 주변이 좀 어두워집니다. 투명은 말 그대로 전부 다 올 화이트, 좀 색조가 없는 톤으로 바뀌고, 틴트는 내가 원하는 색깔로 이렇게 전체적인 테마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얼마나 또 색이 쨍할지도 채도도 선택할 수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크 모드를 사용 중인데, 가독성이 우선이라면 뭐 기본이나 다크 모드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는 좀 개성 있게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투명이나 틴트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화면 보시면 제가 이렇게 업데이트 됐을 때 너무 신이 나서, 이게 투명 테마거든요.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뭔가 유리 같고 정말 마음에 들어서 이 투명 테마를 한번 썼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가독성이 너무 안 좋습니다. 저는 이 어플을 모양으로 찾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색깔로 찾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다 색깔이 똑같아지니까 못 찾아요. 저는 못 쓰겠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본이나 다크를 사용한다. 전 다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홈 화면은 일단 이쁘게 꾸미셨을 거라고 믿고 또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페이지 편집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패드 같은 경우 이렇게 넘기면 이렇게 페이지가 있잖아요. 앱이 설치가 되면 여기 있는 페이지 하나씩 앱이 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나는 이 페이지를 없애고 싶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 상태에서 꼭 눌러주시고 편집에서 페이지 편집을 들어가 주시면, 저희가 아까 맨 처음에 꾸몄던 이 홈 화면뿐만 아니라 우리가 옆으로 넘겼을 때 있는 페이지까지 한눈에 보입니다. 여기서 바로 보여주고 싶지 않은 페이지를 숨길 수가 있는데요. 저는 배경화면 빼고 모든 페이지를 한번 숨겨볼게요. 이렇게 사용 안 함을 눌러주시면 숨길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누르면 페이지를 아예 제거도 가능합니다. 근데 전 제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이 상태에서 완료를 누르면 넘겼을 때 바로 앱 보관함이 나오고 다른 페이지가 따로 없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굳이 여러 가지 페이지 있는 것보다 홈 화면 하나만 사용하고 싶고 앱 보관 아니면 충분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활용하는 게 제일 깔끔한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앱 찾을 때마다 앱 보관하면서 검색하고 귀찮지 않나요? 근데 또 편하게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세팅을 하겠죠. 자, 다음은 하단 독 세팅입니다. 아이패드는 이렇게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독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 세팅되어 있는 걸 보면 문자 들어가 있죠. 사용하지도 않는 여러 가지 앱들이 들어가 있는데 두시지 마시고 당연히 내가 원하는 대로 세팅이 가능합니다. 일단 이번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독에 더 많은 앱도 당연히 집어넣을 수 있고요. 여러 앱을 한 번에 드래그해서도 넣을 수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넣는 법. 이러면 당연히 들어가겠죠. 제거하는 법은 당연히 이렇게 빼주시거나 삭제를 해버리면 되고요. 저는 지금 독에 인터넷, 카카오톡, 네이버 메일, 캘린더, 굿노트, 메모장 정도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전환이 잦은 앱들 독에다 넣어두시면 조금 더 편리할 것 같고요. 홈 화면에 내가 자주 쓰는 앱을 다 모아두는 것도 좋지만 또 홈 화면에 너무 많은 앱들이 한 번에 있으면 지저분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홈 화면과 독을 좀 적절하게 이용을 하셔서 자주 쓰는 어플들 이렇게 넣어두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또 꾸미기인데요. 제가 아이패드를 한번 잠가볼게요. 잠금화면도 마음껏 꾸밀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꾹 눌러주시면 또 사용자화가 있거든요. 이걸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 잠금 화면에서 위젯도 추가 가능하고요. 여기 있는 시계 크기도 조정할 수 있고 또 시계 서체라든지 글자 크기, 글자 두께, 그리고 투명도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제가 제일 선호하는 것은 좀 이렇게 숫자를 키워놓은 다음에 이 솔리드를 누르면 그냥 이렇게 색상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글래스를 눌러주시면 약간 유리처럼 변하거든요. 이 글래스 상태에서 투명도를 낮춰주시면 개인적으로 저는 이 상태가 가장 이쁜 잠금 화면이다. 저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잠금 화면 그냥 쓰시지 마시고요. 되게 이쁘게 꾸밀 수 있는 방법이 많으니까 잠금 화면도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꾸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간 장면 생성이라 그래서 움직였을 때 배경화면이 좀 움직이게도 설정이 가능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젯도 자유롭게 추가가 가능하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잠금 화면도 이쁘게 꾸며보시면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잠금 화면이 개인적으로 좀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제가 아까 시계를 투명으로 했잖아요. 이 위젯도 투명입니다. 보이세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홈 화면부터 잠금 화면까지 이쁘게 꾸며보세요. 다음으로는 제어 센터를 한번 만져볼 건데, 제어 센터가 뭐냐? 여기입니다. 여기 아이폰이랑 똑같죠? 비슷하죠? 이것도 이 상태에서 꾹 눌러주시면 제어 항목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거든요. 텍스트 크기도 있고요, 손전등 당연히 있고요, 또 확대기, 타이머, 알람, 스톱워치, 배터리, QR코드 스캔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제어 센터 기본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도 좋지만 본인한테 꼭 필요한 기능들 제어 센터에 이렇게 설정해 두시고 사용하신다면 더 편리하게 효과적으로 아이패드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요즘 아이패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스포트라이트 기능입니다. 이 기능 안 쓰시는 분들 많은데 이게 뭐냐, 아이패드 화면에서 그냥 아래로 슬라이드하면 이렇게 나오죠. 이게 바로 스포트라이트라는 기능인데, 이게 앱 넘기면서 찾는 거 너무 귀찮잖아요. 그럴 때 자주 사용했던 앱들은 이 시리의 제한이라 그래서 이렇게 위에 뜨기도 하고요, 더보기 누르면 더 많이 뜨고요, 썼던 앱들이. 그리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메일 검색하면 바로 메일과 관련된 앱들이 바로 뜹니다. 물론 이렇게 일일이 찾는 것도 좋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스포트라이트 좀 많이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게 생각보다 편리한 기능이기 때문에 안 쓰면 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포트라이트 기능도 많이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또 좋은 게 앱 실행만 되는 게 아니고요, 파일 검색도 되고요, 또 단축어 설정해 놓으시면 단축어 실행도 되고요, 또 메모장에 메모 많은데 그 메모 중에 하나를 검색도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메모에 들어가서 찾고 파일 앱에 들어가서 찾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때문에 쓰면 쓸수록 정말로 매력적이고 또 편리한 기능이니까 여러분들도 아이패드 사용하신다면 이 스포트라이트 기능 꼭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아이패드를 살 때 중고로 구입하신 제품도 있을 거고 또 중고로 파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럴 때 중요한 게 뭔가요? 배터리죠. 배터리 관련 꿀팁도 조금 알려드릴게요. 설정에서 배터리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일단은 당연히 마지막 충전량이 얼마였는지 볼 수 있고요, 일일 사용 시간이나 하루에 내가 어떤 것 때문에 가장 배터리가 많이 닳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터리 잔량 표시를 해주시면 배터리가 몇 %인지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배터리 성능 상태가 또 중요한 꿀팁인데, 이걸 눌러주시면 사이클 수가 몇 번인지, 또 배터리 성능 상태가 어떻고 성능 최대치가 얼마인지도 편하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제조일이나 처음 사용이 언젠지까지도 알 수 있으니까 중고 거래하실 때 사기도 안 당할 수 있고요, 또 판매할 때 쉽게 배터리 상태가 어떤지
증명할 수도 있겠죠. 때문에 배터리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설정, 배터리 쉽습니다. 설정체 상단에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해 보시고, 그리고 이 배터리 잔량 표시는 꼭 치고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구입하실 때도 파실 때도 이 기능 꼭 써보세요. 자, 마지막 10번째입니다.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인데요. 요즘 뭐 위치나 아니면 또 내가 사용했던 앱들을 추적하는 그런 권한을 허용해달라고 하는 앱들이 정말로 많은 것 같은데, 이거 조금 기분 나쁘잖아요. 초반에 싹 정리를 하고 가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패드를 샀다. 일단 앱들을 쭉 다운로드하거나 사용하던 아이패드나 아이폰에서 옮기세요. 그럼 앱들이 쫙 깔릴 텐데, 그 상태에서 설정 맨 아래로 내리면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위치 서비스, 이 위치 서비스는 당연히 내 위치가 어디인지 공유하는 기능이겠죠. 배달앱 같은 경우만 켜두시고요. 위치 서비스에 들어가 주신 후에 여기 밑에 보시면 어떤 앱들이 사용하는 동안 뭐 사용 안함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기능들만 나의 위치 공유, 위치 서비스 켜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추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추적은 안 켜요. 뭔가 괜히 기분이 나쁩니다. 내가 어떤 거를 서칭했고 어떤 앱을 사용했고 이거를 굳이 공유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쇼핑할 때 쇼핑 알고리즘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기분이 좋지 않아서 다 꺼두는 편입니다. 아이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이패드 처음 샀을 때 이렇게 보안 관련해서도 앱 한 번씩 쫙 설치를 하시고 미리미리 해두시면 매번 앱 사용하실 때 알람 뜨는 번거로움도 없으실 것 같고요. 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도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아이패드 처음 샀을 때 꼭 해야 하는 설정, 입문자 버전으로 정말로 쉬운 설정들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이 패드OS 26이 되고 나서 쓸 수 있는 기능들이 정말로 많아졌거든요. 그런 기능들은 제가 조금은 고급 버전으로, 특히 멀티태스킹에 관련해서 제가 또 따로 영상 준비해 보도록 할 테니까 기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아이패드 새로 구입하신 분들 아이패드 그냥 사용하지 마시고 이렇게 정말로 어렵지 않으니까 이런 기본적인 설정들 하셔서 이쁘게 아이패드 꾸미시고 또 편리하게 아이패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10가지 세팅만 하셔도 아이패드는 그냥 큰 화면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그런 스마트 기기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이 아이패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 또 오랜만에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됐다면 구독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 또 좋은 꿀팁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이 어려울수록 심플하게, 지금까지 저는 심플이었습니다. 그럼 유바!